여러분, 부동산 광풍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광풍 맞습니다. 광풍. 뭔가 새로운 틈새만 있으면 그 틈새를 파고들어서 뭐라도 살려고 드니까 말입니다. 강남 아파트를 묶으니까 강북 아파트로, 강북 아파트 묶으니까 서울 수도권 아파트로, 수도권 아파트를 묶으니까 저기 지방 아파트로, 아파트를 묶으니까 단대주택으로, 단독주택까지 묶으니까 오피스텔로, 이제는요 빌라로 가고 있어요. 빌라로. 패닉 바잉이 아직도 시작되는 것 같아요.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저는 절로 들어요. 저는 경제기자를 거의 5, 6년 뭐 경제 쪽에 경험만 한 30년 정도 된다고 본다면 지금까지요. 빌라는 투자 가치로서는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빌라 가격이 오르는 거는요, 요즘이 저는 처음 본 것 같아요. 빌라 가격은 그렇게 많이 오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빌라를 산다고 난리가 났어요. 투자 가치로서의 매력이 전혀 없거든요. 전혀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가요? 전혀라고 하기에는요. 그런데 제가 주식을 투자할 때도 말씀을 드렸죠. 대한민국의 대표주, 그죠? 대한민국 대표주이면서 세 가지가 다 충족이 돼야 됩니다. 대한민국 대표주, 그 다음에 업종 1등주, 그리고 미래가치주. 이 세 가지가 충족이 됐을 때는 제가 주식 저축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부동산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부동산에도. 예. 대한민국 대표가 뭐 여러 가지를 따져봐야 되겠지만 아파트가 뭐 종목별로는 아파트겠죠. 단지로 하면 대단지니까 비교적 큰 단지로 가야 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업종 1등주. 아니 업종 아파트라고 다 아파트 아니라는 거죠. 저는요. 대단지에 있는 로얄동의 로얄층의 아파트라고 생각하는 거죠. 미래가치주. 이게 앞으로 더 올라갈 거냐 말 거냐 이것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아파트는 떨어져도 다시 또 올라가기도 하고 복귀가 쉬워요. 빌라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세요 여러분. 빌라 거래 건수 보세요. 빌라 거래 건수. 야, 참 1월에 3,840건이었어요. 지금 3월에 3,609건이에요. 7월에요. 7,005건입니다. 7,005건. 7월에. 그런데 아직 신고가 안 된 물건들도 지금 많다고 해요. 신고가 안 된 물건들. 아마 이게 7월 계약분 신고기한이 30일까지니까 아직 열흘 남았습니다. 열흘까지 다 계산할 경우에는 이거보다 더 많이 올라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보다 더. 야, 이게 2008년 4월에 7,686건인 기록이 있습니다. 12년 3개월 만에 최대치입니다. 최대치. 최대치. 엄청나죠? 예.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경제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기자도 하고, 저는 경영학 박사를 따서 교수도 좀 오랫동안 해봤거든요. 물론 겸임교수 시간 강사였지만. 그런데 이런 경우는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해도 이거는 너무하다. 모르겠어요. 저는 고급 빌라면 모르겠습니다. 고급 빌라. 아니거든요. 지금 매매가 되는 것은요. 고급 빌라가. 보통 말입니다. 지금 매매가 되고 있는 빌라들은요. 쉽게 말하면 바닥 면적의 합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거. 4층 이하인 주택을 다세대 주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이걸 빌라라고 합니다. 이걸 빌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청수는 같지만 이게 4층을 넘어서면 안 되거든요. 1개동 면적이 한 개동 면적이 660제곱미터 초과하는 경우는 연립주택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빌라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다세대 주택이나 연립주택을 빌라라고 하는데 이 빌라가
이렇게 거래가 많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심각하죠, 여러분. 예, 대부분 이 빌라들 가격이 2억대, 3억대, 조금 비싸면 4억대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이게 투자 가치가 굉장히 떨어지잖아요. 투자 가치가. 그런데도 이렇게 패닉 바잉이 된다는 사실이 저는 못내 안타깝습니다. 못내.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이 빌라가 고급 빌라가 아니에요. 고급 빌라가. 강서구 화곡동 651건 거래됐습니다. 최고로 많이 거래됐어요. 화곡동이 많이 거래되는 것은 여의도가 가깝잖아요. 그죠? 여의도가 가깝고 거기는 교통도 그나마 좀 좋은 편입니다. 화곡동이. 여의도로 오는데. 그래서 이게 많이 거래가 됐고요. 양천구 목동 264건, 구로구 개봉동 177건, 동작구 삼도동 172건, 양천구 166건, 신월동, 신림동 153건, 녹번동 141건, 불광동 141건.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가격이 굉장히 비싼 것도 아니에요. 보통 2억 3억 가는 그런 주택들이에요. 그런 주택들이 저렇게까지 팔린다고 하니까 참 환장할 노릇이죠. 이렇게 수요가 많으니까 가격은 당연히 올라갑니다. 공급은 그대로 있으니까 말입니다. 당장 말입니다. 화곡동에 있는 이 화곡동, 화곡동에 651건 거래됐다는 이 화곡동 말입니다. 여기는요, 41제곱미터 매매가가 2억 1371만 원이었습니다. 2억 1371만 원이요. 이게 엘리베이터도 있고요. 4층인데도 엘리베이터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옛날에는 이거보다가 더 떨어졌었는데 지금은 더 많이 올라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아무리 봐도 예산일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예산일이 아니다. 근데 문제는요, 여러분. 앞으로도 더 올라갈 거라는 사실이에요. 이 한국감정원에서 다세대 연립주택 매매 가격 지수가 5월에 잠시 하락한 적이 있습니다. 0.02%요. 그리고 지난해 8월부터 계속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고요. 7월의 상승폭은 0.15%입니다. 여러분 0.15%가 1이 되잖아요. 0.1만 돼도 굉장히 많이 오르는 거예요. 굉장히 0.09이라도 많다고 하는데 10억 해보세요. 10억 하면 0.09면 얼마인지 계산되시잖아요. 이 정도 7월에 이만큼 상승했다는 것은요. 0.15%면 6월에 0.06% 대비하면 2.5배입니다. 2.5배. 당연히 수요가 많으니까 들어갈 수밖에 없죠. 정부가 이 규제 정책이라는 게 이런 게 탈이에요. 자꾸 묶으려고 그러면 묶을 게 너무 많아. 공급 정책은 자꾸 내주면 이게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이 떨어지는 것처럼 가야 되는데 규제는 뭐 거미줄처럼 규제를 해도 안 돼. 거미줄처럼 규제를 해도. 워낙 규제가 넓고 까다롭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이게 빌라가 이렇게 매수가 불이 난 사실은요. 딱 하나입니다. 정부 규제의 사각지대예요. 아파트 3억 이상 전세금 대출 제한했죠. 그런데 다세대 연립주택 쉽게 말하면 빌라는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게다가 갭 투자도 가능합니다. 여기는 갭 투자도. 갭 투자도. 일단 주택임대차 등록 제도에 보면 빌라 쉽게 말하면 세제 혜택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다가 공공재건축, 공공재개발한다 그러죠. 그러면 공공재건축 재개발하는데 빌라 막 짓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빌라를 왜 짓느냐고요. 땅은 좁은데 4층까지 쫙 올려놓으면 각 세대마다 그죠? 지하까지 하면 각 세대마다 아파트가 다 공급이 되거든요. 그야말로 떼돈 벌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수요 때문에 빌라에 많이 사람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성북 1구역 조합원들이 빌라 못 짓게 해라. 분양권 쪼개기 그만하게 이렇게까지 청원을 할 정도겠습니까? 그만큼 지금요 빌라에 대한 수요는 여러 가지 이슈예요. 패닉 바잉에 대한 이슈도 있고요. 정부가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규제를 너무 많이 해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경우도 있고요. 여기에다 공동재건축에 대한 이슈도 있어서 빌라나 빌라 쉽게 말하면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이런 쪽이 올라간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투자 진짜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무조건 이런 투자는 안 하거든요. 돈이 있더라도 저는 안 합니다. 차라리 전세를 살지언정 저는 저렇게 투자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한 번 더 지금 빌라를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공공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된다든가 아니면은 새롭게 뭐 뉴타운처럼 개발되는 곳에 있는 곳이다. 이런 것은 상황이 다릅니다. 똑같은 내용이라도 투자 내용이 똑같은 상황이라도 내용은 다릅니다.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인 투자로 봤을 때 과연 빌라가 투자하는 게 맞느냐? 저는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